네, 안녕하세요. 스팀11 윤규현입니다. 제가 AI 영상도 가끔씩 올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진로 교육하는 영상도 한 번씩 올리는데, 이 AI 정리를 했던 영상을 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시고, 또 이제 또 잘 봤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많으셔서, 제가 이제 한동안 한 학기 내내 이제 출판도 하고, 뭐 강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바빴어요. 그래서 AI 관련된 영상을 길게는 못 찍었고, 또 AI 관련된 정식 이제 교사 연수도 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 개인 유튜브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데 이렇게 또 스튜디오를 제가 또 하나 이렇게 찾게 돼서 또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좀 찍을 수 있는 환경이 돼서 오랜만에 다시 AI 관련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개인 유튜브이기 때문에 뭔가 강의식으로 뭔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포맷대로 가는 건 아니고 좀 편하게 자연스럽게 제가 쓰고 있는 도구를 좀 설명한다는 느낌으로 좀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AI 도구를 처음에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을 때 30분 동안 그때는 그냥 요런 AI 툴들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있고 이런 기능들이 있고 요거는 요런 상황에서 보통 씁니다라고 한번 이렇게 점검해드렸던 차원이라면 반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제가 이제 그동안 또 많이 사용을 해오기도 했고, 또 제 나름대로 연수나 강의를 하면서 좀 다듬어진 것도 있고, 또 이제 제가 하는 업에 맞춰서 도구들이 좀 세팅이 되다 보니까 주로 쓰는 도구가 있고, 주로 쓰지 않는 도구가 있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아무래도 저는 이제 진로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이쪽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도구들이 뭘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기존에 소개를 해드렸던 툴들도 우리가 이제 계속 모델이 발전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GPT 4.0, 뭐 4.5 이렇게 나오다가 요새는 이제 GPT-5로 다 통합이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이렇게 바뀐 것들이 우리가 활용할 때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되면 되겠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가볍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제가 계속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에 이 툴이라는 거는 그냥 많이 써봐야 됩니다. 많이 써봐야 되고 많이 갖고 놀아봐야 되고 또 많이 다뤄봐야지 그래야 이제 내 입맛에 맞는 도구를 쓰는 방법을 좀 터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LLM이라고 하죠. LLM의 이 언어 생성 모델인데, 우리가 그냥 보통 흔히 말해서 AI다라고 알고 있는 언어 생성 모델에 크게 보면은 이제 GPT가 있고, 그 다음에 클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요새 뜨고 있는 제미나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록이라는, 이제 요거 테슬라에서 만든 거죠. 테슬라에서 만든 그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요걸 쓰는데, 제가 이제 쭉 쓰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언어 생성 모델이라 요새는 이제 언어 생성 모델이라도 뭐 예를 들면 GPT에도 마찬가지로 코딩이 되고 그다음에 이미지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영상 생성 기능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클로드는 이제 코딩이나 그다음에 언어 생성 이제 그다음에 요 정도가 되는 거고요. 제미나이는 요새 이제 나노 바나나가 엄청 뜨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언어 생성, 그다음 분석, 그다음에 코딩, 이미지, 영상 뭐 이제 등등등 해서 쭉 나오는 거고 사실 그록은 저는 잘 안 써봤습니다. 그록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록은 제가 그록까지 쓸 일은 없어가지고 그록은 쓰지는 않았고요. 이제 이런 결과물들이 뭐가 나온다 정도까지만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생성 모델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로 쓰는 게 이제 언어 생성 모델이 아니라 검색 기반의 이제 AI 모델, 검색 기반의 AI 모델이라면 지금 요새 많이 쓰고 있는 거는 퍼플렉시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펠로가 있고 그 다음에 젠스파크가 있죠. 젠스파크가 굉장히 조금 그 유용하고 되게 기능이 좋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퍼플렉시티랑 펠로를 유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젠스파크가 주는 그 크레딧이 있어요. 이 크레딧으로는 사실 젠스파크 활용에 좀 한계가 있어서 저는 젠스파크 빈도는 100 중에 한 5에서 10 정도만 쓰고요. 이제 퍼플렉시티가 거의 70,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펠로를 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거의 한 20에서 25 정도가 되는 거고요. 예, 요렇게 저는 보통 비율을 맞춰서 쓰고, 이제 이 나머지 같은 경우가 이제 가끔씩 제가 뭐 이미지 생성이나
혹은 합성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이제 나노 바나나를 쓰고 싶은데 여기까지 제가 뭐 유료로 돌리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터넷 월세라고 AI 월세라고 하잖아요. 이 AI 월세를 내는데 좀 부담을 느껴서 저는 이제 이따가 소개드리는 LM 아레나라고 하는 이제 이런 데에서 제가 생성을 하기도 하고 이제 여기에 가끔씩 이제 제미나이 이미지 생성 모델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무래도 강의하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AI 기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주는 곳이 많아요. 여기저기. 뭐 젠스파크도 그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벨로에도 그런 기능이 있고 한데, 저는 이제 미리 캔버스에 무료 기능을 씁니다. 무료 AI 이제 툴 보통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학습을 위해서 많이 쓰는 게 툴인데 이게 노트북 LM입니다. 네, 노트북 LM을 쓰고요. 노트북 LM은 무료로도 쓸 수 있는데 저는 유료로 씁니다. 저는 유료를 쓰고 제미나이도 역시 유료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주로 활용하는 게 이거고요. 이제 여기에 보태서 제가 이제 가끔씩 해야 되는 업무가 굉장히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자동화가 되게 단순한 작업, 뭐 복사 붙여넣기 수준의 되게 단순한 작업인데 물량이 너무 많아서 이것들이 이제 시간을 잡아먹는 경우에 이제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간단한 자동화 프로 만드는 코딩 툴은 여전히 윈드서프를 씁니다. 커서 A보다 윈드서프가 가격이 훨씬 낮기 때문에 저는 윈드서프를 쓰고요. 제가 아주 헤비하게 코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윈드서프만으로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의 업무들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좀 한 번 더 이제 최근에는 어떤 기능을 좀 주로 쓰고 어떤 것들을 주로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GPT죠. GPT 우리가 다 아는 이런 거고요. 요렇게 모델 보시면 오토 인스턴트 띵크가 있는데요. 오토는 제가 얼마나 프롬프트를 복잡하게 쓰냐에 따라서 이거는 띵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인스턴트와 띵크 사이에서 자기가 알아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띵크해 놓고 씁니다. 웬만하면 띵크해 놓고 쓰고요. 마찬가지로 이따가 보여드릴 요 클로드에서도 저는 여기에 이 심층 사고 모드를 일단 기본적으로 찍어 놓고 써요. 왜냐면 요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제가 원하는 결과물에 다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프롬프트를 막 미친 듯이 막 복잡하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쓰는 프롬프트의 의도를 얘가 알아서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띵크 모드를 쓰고요. 이거는 이제 추론 능력이 예전보다 좋아졌는데 제가 요렇게 바뀌고 나서 요새 좀 괜찮아진 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이 GPT-S라든지 아니면 제가 예를 들어서 입학 상담을 할 때 쓰는 요런 뭐 수시 모집 요강이라든지 이제 요런 것들을 보면 제가 여기에다가 각 대학교별로 이제 모집 요강들이 올라온 것들을 다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쓸 때 예전에는 사실 요 프로젝트나 GPT-S나 쓸 수 있는 모델이 좀 한정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4.5가 되고 5.1이 올라오면서 이 모델을 좀 고급 모델을 쓸 수 있었고 지금은 GPT-5 Think 모드를 요 내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올려놓은 요 파일들, 내가 지침을 걸어놓은 요 파일들을 조금 더 깊게 분석해서 뽑아낼 수 있다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활용법이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코딩을 하시는 분이나 뭔가 컨텐츠를 생성하셔야 돼서 뭔가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제 소라나 코덱스나 이제 이런 이미지 생성 툴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활용하실 테지만 기본적인 업무에 있어서 프로젝트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다 보면 이 GPT-5 띵킹 모드가 생각보다 쓸만하고 생각보다 답변이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클로드예요. 그러니까 GPT 같은 경우에는 좀 전천후로 쓰거든요. 저는 뭐 기본적인 기획안을 만든다거나 기본적인 초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내가 되게 복잡한 일종의 문서를 좀 다각도로 분석을 해봐야 될 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제가 학습을 위해서 어떤 지침서랑 아니면 학습을 위한 어떤 자료들을 넣고 제 나름대로의 그 학습 루틴을 만들어 나갈 때 GPT는 전천후로 쓰기 되게 좋고요. 또 GPT가 좋은 거는 고급 음성 모드가 있잖아요. 그 고급 음성 모드를 잘 활용하면 비서 못지않게 그러니까 내 옆에 24시간 상주하는 과외 선생님이나 비서 정도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요 퀄리티는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클로드 같은 경우에도 저는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클로드 같은 경우에 단독으로 쓰는 경우는 없고 저는 주로 이 프로젝트 기능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프로젝트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이 프로젝트에 제가 원하는 어 지침이나 파일들을 넣고 이제 최종적으로 분석해서 쓰는 작업들을 보통 하고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심층 사고 모드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드라이브에다가 넣고 MCP처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아직 뭐 커넥터를 추가하거나 적극적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정도까지 쓰지는 않고 제가 제미나이나 그다음에 GPT에서 이제 가공한 정보들을 최종적으로 좀 괜찮은 언어로 생성을 해내고 싶을 때 클로드를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클로드는 거의 막판에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제가 활용하는 정도만 해도 일일 사용량이 금방금방 닳기 때문에 사실 이 이상의 용도를 활용하려면 맥스를 구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 너무 좀 과한 면이 있어서 기본적인 유료만 제가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그다음이 우리가 이제 요즘 많이 아는 이제 제미나이 모드죠.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랑 프로가 있어요. 이 플래시랑 프로 전부 다 이제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무조건 프로에 넣고 씁니다. 왜냐면 제가 해야 되는 작업들이라는 게 대부분 다 문서를 넣고 지침을 넣고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추론을 해야 되는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주로 프로 모드에 넣고 쓰고요. 이 프로 모드만 하더라도 충분히 퀄리티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저는 유료로 쓰니까 이 프로 모드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프로 모드를 쓰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 여전히 구글 AI 스튜디오에서는 무료로 계속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AI 스튜디오 오시면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 보니까 뭐 나노 바나나 모델도 업데이트가 돼 있고 이 프로 모델도 쓸 수가 있고 플래시나 플래시 라이트까지 다 써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프로 모드를 걸어놓고 내가 프롬프트를 넣고 파일을 첨부해서 분석을 맡기면 우리가 프로 모드 썼을 때의 느낌으로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누구한테 가장 적극적으로 권장하냐면 뭐 예를 들어 학부모님들이 그 전형집 같은 거 보면 전형집이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그 전형집을 일단 여기다가 업로드를 시키시고 내 아이의 지금 현재 점수나 현재 내신 상황들을 보시고 나서 이 전형에서 내가 노려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전형이 뭐냐, 어떤 전형이 가장 유리하겠냐를 초기 분석을 받아보실 때 가장 좀 좋겠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문서 2개 이상을 넣고 분석을 한다거나 구글 AI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영상을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링크를 갖다가 붙여 넣으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유튜브를 다 보지는 않았더라도 이 유튜브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 캐치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저는 구글 AI 스튜디오를 좀 섞어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언어 모델 3개를 저는 이렇게 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록은 저는 사실 잘 안 써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요 3개만 돌려서 써도 저는 충분히 현존하는 AI를 잘 이렇게 굴려서 쓸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내가 굉장히 기획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 뭔가 어떤 보고서나 초안이나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꼭 하나를 맥스 모델까지 써야 된다 그러면 GPT를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GPT를 쓰시고 제미나이 유료 모델 정도를 활용을 하시면, 제미나이 딥 리서치랑 GPT 딥 리서치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좀 더 양질의 자료들을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처리하는 토큰 수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새 활용하는 것 중에 원탑인 이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것도 저는 유료로 쓰는데 여기에 이제 모델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때그때 따라서 저는 사실 최상위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쓰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GPT-5 Think 모드를 넣고 쓰고요. 가끔 이제 나오는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결과물이나 높은 수준의 언어 완결성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소넷의 4.0 띵크 모드를 쓰고요. 그 외에는 웬만하면 GPT-5 이제 요 띵크 모드를 두고 이제 검색을 하는 편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연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주로 쓰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놓고 쓰는 건 여기 보면 스페이스에 마치 그 GPT의 프로젝트처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제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뭔가 팩트를 체크해야 되거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신문의 논조들을 확인하고 싶을 때 요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그 기사 팩트 체크를 하면 기본적으로 검색 기반의 AI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정보들로 제가 팩트 체크를 1차적으로 좀 한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랑 비슷하게 이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펠로도 비슷하게 쓸 수 있는데 제가 펠로를 주로 쓰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펠로는 다국어 검색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해요. 그래서 퍼플렉시티에서 검색한 결과가 펠로랑 겹쳤을 때의 핵심 공통사항에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가를 추가로 활용하는 목적으로 펠로를 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퍼플렉시티를 쓰고 그다음에 이거를 내가 조금 더 2차, 3차까지 검증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펠로까지 돌려보고 퍼플렉시티랑 펠로를 비교해보는 방식으로 저는 이 펠로를 쓴다라고 보면 되고요. 펠로에 AI 웹페이지나 AI 슬라이드처럼 요새 그 퍼플렉시티, 젠스파크, 펠로가 비슷한 검색 기반의 AI이기 때문에 이 세 팀이 좀 경쟁을 하면서 경쟁적으로 좀 에이전트 도구들을 많이 내놓고 있어요. 에이전트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내가 어떤 프롬프트만 좀 입력을 했을 때 알아서 결과물까지 가기 위한 루트를 자기가 짜는, 그러니까 일종의 딥 리서치 기능을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내가 뭔가를 연구하고 싶어 이런 분야의 보고서를 만들어줘 라고 하면 딥 리서치가 알아서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수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획 단계를 다 거쳐주고 이 기획 단계를 거쳤을 때 이대로 우리가 연구를 진행할까요? 라고 하는 그 에이전트 기능들을 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어요. 여기 펠로우 에이전트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추천 템플릿이라고 해서 뭐 여기 유튜브 영상 요약 도구 등등등 해서 알아서 해주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젠스파크도 그렇고 펠로도 그렇고 지금 퍼플레시티도 그렇게 나가고 있고 퍼플레시티는 최근에 이제 아예 웹페이지를 하나 코멧이라는 웹페이지를 내놨죠. 이제 코멧이라는 웹페이지 만약에 대학생이라면 코멧이라는 웹페이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받아서 써보면 이제 웹페이지 안에서 에이전트 기능들이 동작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 서비스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는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 중에 젠스파크를 가끔씩 쓰는데 이 젠스파크에 들어가면 젠스파크 기능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주로 안 쓰는 이유는 제가 지금은 퍼플렉시티를 1년짜리를 이제 통으로 구독해서 쓰고 있으니까 굳이 젠스파크에까지 돈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젠스파크에서 저한테 제공되는 한 달에 쓸 수 있는 그 크레딧이 사실 제가 쓰는 방식으로 하면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한 3, 4일이면 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젠스파크 사용량이 좀 줄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젠스파크를 주력으로 좀 쓰고 싶다 그러면 젠스파크도 최근 들어서 훌륭한 에이전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젠스파크도 요새 나오는 그런 결과물들 보면은 좀 괜찮은 결과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사람들한테 또 제가 이제 교육을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 결과물 중심으로 역산을 좀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추천에 나와 있는 것들은 우리가 우리 에이전트 기능을 쓰면 이런 결과물들이 나와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물들을 좀 먼저 보시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나 내가 하고 있는 직무에 이런 결과물들과 비슷한 직무가 있네 그러면 여기에서 역산으로 해서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결과물까지 갈 수 있나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또 어떨 때는 한 달 정도만 유료로 구독을 하셔서 한 달 정도만 좀 마음껏 써보시는 거예요. 계속 한계치에 다다를 때까지 이것도 눌러보고 이것도 눌러보고 다 눌러봐서 내가 원하는 요건 써보니까 이 기능은 내가 돈 내면 한 달 동안 이 기능만 쓸 수 있어도 난 충분히 뽑아먹을 거 뽑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새 이제 한 번씩 들어가서 써보는 건 이 LMA 아레나. LMA 아레나는 사실 제가 나노바나나라는 모델 때문에 알게 된 거고요. 여기에서 여기 제너레이트 이미지 부분을 클릭하고 제가 어떤 이미지를 넣은 다음에 합성 변형 내지는 어떤 두 이미지 간의 합성을 요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물을 제가 끊임없이 여기 이제 배틀 모드로 이렇게 놓고 보통 쓰거든요. 배틀 모드로 놓고 썼을 때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요런 형식이고 여기에서 이제 나노 바나나 모델이 이제 랜덤으로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물들이 좋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되는
어떤 그 마케팅 쪽에 의해서 가끔씩 필요해서 요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요. 의외로 제가 이제 제미나이의 이미지 생성 모델이나 그다음에 GPT의 이미지 생성 모델을 쓰기보다는 여기에서 주로 많이 씁니다. 이건 무료기도 하고 이미지 생성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제가 쓸 수 있는 토큰을 자꾸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제미나이나 GPT에서 이미지 생성을 해서 제가 하루 쓸 수 있는 토큰 수를 잡아먹는 것보다는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데에서 토큰 수를 먼저 다 써보고 나서 정 안 되면 이제 유료로 쓸 수 있는 곳에서 토큰 수를 잡아먹는 게 제가 생각할 땐 좀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강의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가 있어요. 강의안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보고서 하나를 제가 아까 생성을 한 게 있는데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제가 초안을 이제 PPT를 잡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PPT 생성할 수 있는 AI 도구들은 많은데 대부분 다 유료라는 게 사실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쓰기 힘들고. 근데 미리 캔버스에 저도 지금 이거 무료로 지금 쓰고 있는데 여기에 미리 캔버스에 여기 AI 프레젠테이션에 가서 그냥 자료 붙여넣기 해갖고 이렇게 해서 개요 만들기를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개요를 잡아주고요. 이렇게 개요 나온 거 보면은 총 12페이지 분량으로 했잖아요. 여기에서 그냥 템플릿을 선택하시고 그냥 아무거나 눌러서 제가 생성을 해보면요. 네, 그러면 이렇게 결과물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기획을 잡지 않아도 일단 초반에 이렇게 다 내용들이 배치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요렇게 배치된 걸 보고 제가 어떤 크기들을 요렇게 잡아서 수정을 요렇게 해 나간다거나 여기에 뭔가 이미지를 더 넣고 싶으면 넣는다거나 요것들을 제가 좀 수정을 해서 뭐 문구들을 수정을 한다거나 요렇게 해서 훌륭한 초기 발표 자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이제 롱폼의 컨텐츠를 찍을 때 기본적으로 띄워놓고 뭔가 제가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고를 때 요 기능을 좀 활용하면은 너무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 노트북 LM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새 노트북 LM이 굉장히 핫한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유료로 구독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구글 이제 유료 워크스페이스를 유료 구독을 하면은, 노트북 LM도 프로 모드를 쓸 수 있고, 제미나이도 프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쓰는데, 무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무료랑 이 프로 모드의 차이는 제가 이 새 노트를 만들기를 했을 때 여기 첨부할 수 있는 유튜브 지식의 수가 300개가 된다는 게 좀 달라요. 예, 소스 한도가 300이죠. 근데 무료는 한 50개 정도면은 다 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넣을 수 있는 소스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거를 이제 유료로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요새 약간 이제 최근에 체대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유튜브에 체대 관련된 영상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제가 거의 한 70 몇 개를 다 요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것들을 여기에 마인드맵을 누르거나 오디오 오버뷰를 누르거나 동영상 계열을 누르거나 보고서를 누르면 이 전체 지식을 종합해서 체육대학 입시에 관한 정보들이 다 정리가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체대 입시에 관한 것들이 마인드맵으로 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제가 넣은 그 유튜브 정보에서 다 뽑아 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정말로 많은 양의 지식을 기반으로 초기 아이디어나 초기 지식을 공부해야 될 때, 그럴 때 굉장히 잘 활용을 하면 좋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유튜브 정보이기 때문에 검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만, 첫 그 학습을 위한 개요를 제가 정리하기에 대해서는 이것만은 도구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은 유튜브 정보만 넣었지만, 만약에 이제 텍스트로 되어 있는 논문이나 여기에 추가해 넣을 수 있는 구글 독스나 구글 슬라이드, 웹사이트, 유튜브, 복사된 텍스트 등등, 그다음에 여기에 PDF, 마크다운, 그다음에 심지어 오디오까지 여기에 이 노트북 LM이 분석할 수 있는 형태의 모든 것들을 다 첨부해서 그걸 가지고 계획, 수업 자료, 연구 노트, 스크립트, 판매 문서 같은 것들을 초기에 기획을 잡아놓고 여기에서 나온 걸 바탕으로 내가 제미나이를 돌린다거나 아니면 GPT, 딥리서치를 돌린다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양질의 도구들이 좀 생성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좀 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제가 혼자서 짧은 시간 동안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가장 제가 알아야 되는 정보들을 빨리빨리 찾아서 좀 더 효율성 있게 접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요즘 쓰고 있는
그러니까 요즘 최근까지 나온 모델들 중에 실제로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모델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다른 분야에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활용하시는 분들, 단순히 요새 뭐 예를 들면 사진을 피규어로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니까 나도 신기하니까 해볼까 정도가 아니라 실제 내 업무에 적용하셔서 내 업무에 대한 시간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활용을 하시면 그러면 조금 더 AI를 자기 직무에 맞게 양질로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실제로 활용하는 것들, 실제로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것들, 제 업무에 어떤 식으로 끌어다 쓰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정리를 해서 올려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또 제가 하는 업이 입시나 진로 쪽에 대한 컨설팅이나 교육이다 보니까 이런 쪽을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진로 탐색이나 진로 확장이나 혹은 입시를 위한 또 추가적인 정보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지 부분도 제가 이렇게 자꾸 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